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 줄로 전 세계 주식이 1% 움직입니다. 환율이 출렁이고요. 채권금리가 0.1% 흔들리고 여러분 대출이자도 따라서 들썩입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도 일론 머스크도 워런 버핏도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답을 먼저 드릴게요. 중앙은행 총재, 미국으로 치면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 그 의장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흔듭니다. 지난 편 EP.06에서 시장의 진짜 신호는 채권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채권금리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누굴까요?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즌 1의 정점이에요. 지금까지 EP.01부터 EP.06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개념이 오늘 한 곳에서 만납니다. 금리, 가격, 화폐, 환율, 주식, 채권, 이 모든 것의 뒤에 누가 있는지 오늘 보여드립니다. 중앙은행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막막해 하세요. 은행은 은행인데 뭔가 다른 은행인 것 같고 답을 드릴게요.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돈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KB, 신한, 우리, 하나 이런 은행들은 시중은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직접 거래하는 곳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 더 큰 은행이 있어요. 그게 중앙은행입니다. 나라마다 이름이 다 다릅니다. 한국,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 유럽, ECB, 일본, 일본은행. 이 중에서도 연준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에요. 연준이 움직이면 전 세계가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은행도 그래서 연준을 보면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 중앙은행은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랑은 별개의 독립기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정치인은 표가 필요해요. 선거 앞에서 경기 좋게 보이려면 돈을 풀어서 경기 띄우고 싶죠. 근데 돈을 너무 풀면 이 P.03에서 배웠죠? 돈의 가치가 녹습니다. 인플레.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정치와 분리된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앙은행이 정부에서 독립된 이유입니다.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앙은행은 경제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앙은행은 경제의 보일러 온도 조절기예요. 집에 보일러가 있죠. 너무 추우면 온도를 올려서 데우고 너무 더우면 온도를 내려서 식히고 목표는 단 하나, 적정 온도 유지. 중앙은행도 똑같습니다. 경제가 너무 뜨거우면 식힙니다. 경제가 뜨겁다는 너무 빠르게 성장 플러스 인플레. 이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식혀요. 이 P.01에서 배운 거 떠올려 보세요.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가 비싸지고 미래 자산 가치가 작아 보이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요. 경제가 식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너무 차가우면 경제가 차갑다는 침체 플러스 실업 증가.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데웁니다. 대출이자가 싸지고 돈이 돌고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요. 경제가 데워집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 미션이에요. 뜨거우면 식히고 차가우면 데우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 이걸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중앙은행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경제 온도를 조절할까요? 도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금리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기준금리를 0.25% 단위로 올리거나 내립니다. 이 P.01에서 우리가 본 그 숫자 0.25% 기억나시죠? 작아 보이는데 전 세계 자산을 흔드는 그 숫자, 그게 바로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단위입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은행 대출이자도 따라 움직이고 채권금리도 움직이고 이 P.06에서 본 시소가 작동해요.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구예요. 둘째, 돈입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직접 풀고 거둘 수 있어요. 이걸 양적 완화, QE라고 합니다.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입니다. 채권을 사면서 그 대가로 돈을 풀어요. 시장에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도구를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이 P.03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QE를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인플레로 돌아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은 인플레이션의 한 축이 이거예요. 반대로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건 양적 긴축, QTT라고 합니다. 셋째 말입니다. 이게 가장 미묘하지만 가장 자주 쓰이는 도구예요. 전문 용어로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중앙은행 의장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의향이 있다. 아직 안 올렸어요. 근데 시장은 이미 움직입니다. 이 P.02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가격은 그 순간의 합의라고요.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합의를 즉시 바꿉니다. 그래서 의장이 한 줄 말하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출렁이는 거예요. 금리도, 돈도, 말도. 이 세 가지가 중앙은행의 무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이 결정은 단 12명이 합니다. FOMC라는 회의가 있어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기에 12명의 위원이 모입니다. 1년에 8번 이틀씩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그 결과 한 줄이 전 세계 자산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주식, 채권, 부동산, 통장, 대출, 전부 12명이에요. 전 세계 80억 명 중에 12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금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12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장. 지금은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서 한마디 할 때마다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향후 인플레이션을 더 주시할 것이다. 이 한 줄에 주가가 1% 떨어지고 채권금리가 0.1% 움직이고 환율이 출렁입니다. 왜? 이 사람의 말이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미리 알려주는 신호니까. 시장은 미리 그걸 반영합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 줄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중앙은행은 왜 어떤 때는 금리를 올리고 어떤 때는 내릴까요? 이유는 두 가지 미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미션 1, 인플레이션 안정.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대부분 목표는 연 2% 정도예요. 미션 2, 고용 안정. 실업률이 너무 높지 않도록.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이 두 미션이 자주 충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인플레가 심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이 P.01에서 배운 대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요. 근데 소비와 투자가 줄면 기업이 사람을 덜 뽑습니다. 실업률이 오르죠. 고용이 나빠지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 실업이 많아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 살립니다. 근데 금리 내리면 이 P.03에서 배운 대로 돈이 풀리고 인플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항상 줄타기 중이에요. 인플레와 고용 사이에서. 전문가들이 시장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거예요. 이번엔 어느 쪽을 우선할까? 인플레가 더 무서우면 금리를 올리고 실업이 더 무서우면 금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매번 회의 전에 전 세계가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보면서 중앙은행의 결정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가장 본질적인 작동 원리예요. 오늘 영상이 시즌 1의 정점이었어요. 에피소드 01부터 에피소드 06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게 오늘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돈, 말, 이 세 가지로 전 세계 자산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결정은 12명이 합니다. 이 인식 하나만 머릿속에 박으셔도 여러분이 경제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과제 드릴게요. 이번 주 한 번이라도 연준 또는 한국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뉴스 한 개만 찾아보세요. 그 뉴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 줄로 정리해 보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걸 직접 찾아보신 분과 그냥 듣고 넘긴 분은 시장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으셨을 거예요. 중앙은행이 왜 어떤 때는 금리를 올리고 어떤 때는 내릴까? 오늘 인플레와 고용의 줄타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답은 더 깊은 데 있어요. 경제는 계절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우리가 어느 계절에 있는지에 따라 중앙은행의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전략도 달라져야 해요. 다음 편 이 P.08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사이클, 시장의 사계절.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